아무리 선언을 해도 결국에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에너지 수급을 할 수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죠. 나 기름 안 쓸 거야. 나 석탄 안 뗄 거야. 그랬는데 일주일만 전기가 안 들어와도 선언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지. 바로 석탄 떼고 옛날 그거 돌려라 얘들아. 그거 뭐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일주일 안 들어오면 난리 나요. 일주일 안 들어오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극의 먹잇감이 줄어들자 북극곰들이 전에는 하지 않던 고래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동쪽 북극해 연안. 북극곰 한 마리가 바다 한가운데 서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노리는 건 흰색 고래 벨루가. 썰물이 빠질 때까지 연거푸 몸을 던져보지만 매번 허탕입니다. 2016, first time, very mixed feelings. You know, the bear is struggling, the whale belugas are trying to survive out there as well.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사라지면서 얼음 위에서 쉬던 물개들이 자취를 감췄고 먹잇감을 잃은 북극곰은 생존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농업 생산성이나 질병이나 혹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자연 자원들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피해 때문에 결국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야생 생태계가 보내오는 기후변화의 위험 신호들.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나태함, 낙관심리,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무력감, 그도 아니라면 어쨌거나 경제 성장만은 되어야 한다는 골수에 박힌 이데올로기.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에도 우리의 행동을 가려먹는 힘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기후위기 플러스 행동사전. 우수경 작가를 비롯한 5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책을 펴냈습니다. 생태전환 연구자, 기후경제 전문가, 기후정의 활동가, 과학기술 소통 전문가, 해양과학자가 함께 기후위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으니 말 그대로 사전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습니다.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 책이 발간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암과 토론, 행동과 연대의 확산에 이 책이 하나의 작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책의 부제는 당황하지 않고 새 시대를 사는 법입니다.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1부에서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2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과 정책, 시민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맞이할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새롭게 겹치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해양이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인간의 나쁜 영향력이 자연의 거대한 힘과 겨룰 정도가 되었다는 것. 인간의 힘이 화산이나 지각 변동보다 더 강력하다. 실제 인간이 남긴 거대한 흔적들은 중생대 공룡의 화석처럼 땅 밑 지층 속에도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인류가 지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 즉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의 총량은 30조 톤. 현재 모든 인간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10만 배나 많고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기 중 탄소의 무게는 8,300억 톤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해마다 40억 톤씩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단순히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산과 지각 변동처럼 지구의 환경을 바꾸는 자연의 힘으로 커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많은 과학자는 인간이 남긴 흔적이 화산과 지진을 능가하는 지금을 인류세라 부르자고 합니다. 재활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링에는 노화의 시간대에 놓인 어떤 물질을 변화시켜 그 사용 가치를 원래의 그것보다 높이는 업사이클링과 그 반대인 다운사이클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의 생각의 변화를 빚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인간 자신이므로 기후재난을 순수한 의미의 과거의 그대로 자연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수많은 가뭄과 홍수에 대하여 하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기후 부정의 문제입니다. 책임이 제일 적은 국가나 사회 집단이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는다면 기후정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좁혀보겠습니다. 기후재난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상류층이 책임이 있지만 재산과 목숨을 잃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서민계층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기후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 소녀 바스티다는 수년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진 땅을 보며 비를 염원해야 했는데요. 기다림 끝에 내린 비는 전례 없는 폭우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고 파괴했죠. 소녀와 가족은 고향을 떠나 뉴욕으로 이주했으나 그곳에서 마주한 건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꿈을 갖기도 전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된 소녀는 이제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바스티다는 전 세계 40명의 정상들에게 기후변화는 세계 권력자들이 해로운 시스템을 고수한 결과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이 기후정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기후정의란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후정책을 만들 때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이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매우 적음에도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죠. 기후변화가 삶과 직결된 이들에게 절실한 생존권이 된 기후정의.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선진국과 기업, 기득권 측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하우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배우고 실행하겠다는 우리의 실천 의지일 뿐이다. 실천 의지는 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박살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나태함, 낙관심리,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무력감, 그도 아니라면 어쨌거나 경제 성장만은 되어야 한다는 골수에 박힌 이데올로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지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과 CCTV. 이곳은 사망사고가 난 곳이라는 표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 사전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